44페이지 펴세요. 계속해서 선생님이 수업은 내용은 올려놓는다. 유튜브에, 덕권TV에. 그러니까 그 내용 모르겠으면 그거 봐. 그리고 보자. 44페이지 보자. 이제 봐봐. 빅뱅 후 이제 초기에 뭐가 만들어졌어? 수소하고 헬륨이 만들어졌지. 근데 이제 빅뱅 이후에 우주가 팽창하니까 온도가 낮아져. 그러니까 그 에너지가 별로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에너지가 질량으로 못 바뀌어. 그러니까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는 안 만들어졌단 말이야. 근데 지구상에는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많아. 그러면 이거는 언제 만들어졌을까? 별의 진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별 내부에서. 그래가지고 별 내부에서 만들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는 철이야. 근데 지구상에는 철보다 무거운 원소 우라늄, 남, 구리, 금도 있어. 이건 언제 만들어졌을까? 이따 할 건데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그럼 보자. 자, 별도 태어났다가 죽어. 별의 일생이 있단 말이야. 근데 별의 일생을 좌우하는 게 뭐다? 얘들아? 질량이야. 질량이야. 별의 일생을 좌우하는 게 질량이야. 질량이 크지? 그럼 인생을 짧고 굵게 살아.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한꺼번에 짧은 시간에 방출해갖고 다 이해. 죽어. 근데 별의 질량이 작지. 그러면 적은 양의 에너지를 오랫동안 방출해. 갖고 가늘고 길게 살아. 이해되니? 별의 일생을 좌우하는 게 뭐라고? 질량이다. 별의 질량. 별의 진화 과정도 질량이 좌우해. 명심해라. 별의 일생을 좌우하는 게 뭐라고? 질량. 그리고 별의 진화 과정도 결정하는 게 질량이다. 그럼 보자. 이제 별의 진화와 원소의 성격을 보자. 자, 너희들 고등학교 1학기, 1학년 1학기 중간고사가 엄청 중요하다. 니들 인생이죠. 해야 돼. 그리고 선생님이 되도록이면 이거 3월 전까지 되도록이면 이 투 과목도 통합과 투도 최대한 나갈 거야. 그리고 3월 달부터는 이제 처음부터 다시 할 거야. 그리고 3월 달에는 아마 학교를 늦춰질 거야. 만약에 되면 너희들 광성이지. 그리고 세윤이는 어디냐? 인일이지. 그 다음 예원이는? 인일이야? 너는 인왕이지. 보자. 별의 탄생 봐봐. 별의 탄생은 우리가 이제 뭘 알아야 되냐면 얘들아, 성간물질이라고 있어. 성간물질이 뭐냐? 별들과 별들 사이에 있는 먼지, 가스, 먼지 티끌이. 근데 가스, 수소하고 헬륨이 거의 99%가 나와. 얘들이 별을 만드는 물체들. 별들과 별들 사이에 있는 물질로서 빈 공간이 있는 게 아니야. 이런 것들이 있어. 그래갖고 얘들이 별을 만드는 재료야. 근데 얘가 밀도가 커져가지고 마치 구름처럼 되지. 그걸 뭐라고 불러? 성운이라고 불러. 이걸 알아야 돼. 자, 별이 만들려면 별을 만드는 재료가 있어야 되지. 이 별을 만드는 재료가 뭐다? 성간물질이야. 별들과 별들 사이에 있는 가스, 먼지, 티끌이야. 그러면 봐라. 첫 번째 봐라. 별의 탄생에서 뭐라고 나왔냐? 빅뱅 이후 수억 년이 지나 성운의 내부의 밀도가 높고 온도가 낮은 지역에서 별은 탄생은 어디서 나타난다? 성운에서 나타나. 성운에서 밀도가 높고 그건 안 나왔는데 온도가 낮은 지역에서 탄생을 해. 밀도는 왜 높아야 돼? 이게 뭉쳐야지 별을 만들지. 그러니까 밀도가 높아야지만이 중력이 생겨가지고 이걸 물질을 모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왜 선생님 온도가 낮은 지역이에요? 얘가 온도가 높지. 지랄 발광 거예요.
그러니까 못 모으. 그러니까 온도가 낮으면 얘가 지랄하가 안 떴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으기가 쉽단 말이야. 그러니까 성운 내부의 별의 탄생은 어디서? 내부의 밀도가 높고 온도가 낮은 지역에서 탄생한다. 이해됐지? 그러면 봐라. 첫 번째. 자, 성운이 형성돼. 성운이 형성돼. 성운에서 성운이 뭐라 했어? 성간 물질이 밀도가 높아가지고 마치 구름처럼 된 거라 했지. 그러면 봐봐. 수소나 헬륨 등으로 이루어진 성간 물질이 밀도가 높은 곳을 중심으로 중력이 커지면서 수축하면서 성운이 형성된다. 어? 근데 이때 성운이 이렇게 성간 물질이 모여갖고 성운이 형성됐어. 근데 아무리 작은 물질이라도 뭐가 있다 있어? 질량이 있다 있지. 질량이 있으면 뭐가 있어, 얘들아? 중력이 있단 말이야. 중력에 의해서 수축하려고 한단 말이야. 근데 얘들이 중력에 의해서 수축을 하는데 수축하면서 뭘 해버리는 거야? 회전을 해버리는 거야. 수축하면서 회전을 해버려. 그리고 중심부에는 뭐가 형성돼? 물질이 많이 모이니까 원시별이 형성돼. 자, 성운이 뭘 하니? 중력 수축을 하는 거야. 그러면 위치 에너지가 뭘로 바뀌어야 돼? 열 에너지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중심부의 온도가 높아져. 원시별의 온도가 높아져. 갖고 빛을 낸다. 근데 말한다. 선생님, 별이란 건 정확히 말해줄게. 스스로 빛을 내야 돼. 스스로 빛을 내야 돼. 어? 근데 원시별도 빛내. 근데 별의 정의는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를 우리는 뭐라고 해? 별이라고 해. 옆에 나와서 봐라. 자, 별은 뭐라고? 핵융합 반응으로 빛을 내야 돼. 스스로 빛을 내야 돼. 응? 원시별은 빛내지만 온도가 높아서 빛을 낸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별이 아니야. 핵융합 반응을 안 하기 때문에. 무조건 별이란 건 뭐다? 핵융합 반응해갖고 스스로 빛을 내야 돼. 밑줄 그어. 원시별은 별이 아니야. 별 아니야. 빛을 내긴 내는데 핵융합 반응으로 빛을 내는 게 아니야. 온도가 높아져서 내는 거야. 이해됐어? 네. 그럼 봐라. 자, 그러면 이제 성운이 계속 수축하면 이제 온도와 밀도가 높아지면서 얘가 중력 수축을 하면서 중심부에는 온도가 높아져. 그러니까 빛을 내는 원시별이 생겨. 그리고 봐라. 성운이 계속해서 수축하면 크기는 감소하고 밀도는 증가하고 온도는 상승한다. 온도와 밀도가 높은 기체 덩어리가 되고 성운 내부의 밀도가 높은 곳에 원시별이 만들어진다. 보통 하나의 성운에 여러 개의 원시별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나서 얘들아 또 얘가 중력 수축을 해. 중력 수축을 해. 계속 중력 수축을 해. 그러면 원시별의 온도가 올라가. 왜? 또 위치 에너지가 뭘로 바뀌니까? 열 에너지로. 중력 수축에 의해서. 야, 중심부에서 중심부는 여기가 중심부야. 그럼 여기는 높이가 어떻게 돼? 높아, 절체로. 근데 이제 중력 수축하면 높이가 어떻게 돼? 낮아져요.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가 높이를 가지면 갖는 에너지가 뭐야? 위치 에너지지. 높이가 낮아지니까 위치 에너지가 뭘로 바뀌어? 열 에너지. 그러면서 이제 뭐가 탄생해? 주계열성이 탄생한다. 주계열성은 다른 말로는 별이야.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K가 넘어 이상이면 이제 뭐가 일어나? 드디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그러면서 반응이 일어나면서 드디어 별이 되는 거야. 주계열성이 다른 말로는 별이야. 근데 주계열성은 별의 일생에서 꼭 써놔 90%를 차지해.
그러면 태양은 지금 50억 년 됐대. 앞으로 50억 년이 남았대. 수명이 절반이 남았어. 그러면 태양은 주결성이야 다른 단계야? 절반이니까. 요 90% 이하지. 그러니까 주결성인 거야. 태양. 지금 태양은 뭐라고? 무슨 단계라고? 주결성 단계야. 태양이 지금 50억 년 지났대. 태양이 탄생한 지가. 앞으로 50억 년이 남았대. 응? 뭐가 안 보여? 별의 일생에서 90%를 차지한다. 주결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이렇게 별이 되는 거야. 얘들아. 이해됐니? 이해됐어? 안 됐어? 됐지? 네. 그럼 너 보자. 그래서 별의 탄생은 봐라. 원시별이 중력 수축으로 중심별 온도가 1000만 K 이상이 되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빛을 방출하여 별이 된다. 그러면 이때 이 별을 갖다가 뭐라 그래? 중력 수축이라고, 주결성이라고 그래. 자, 선생님 말했다. 별의 옆에 나왔지. 질량과 수명이 되겠지. 별의 일생을 좌우하는 게 질량이야. 질량이 크면 막대한 에너지를 빨리 방출하고 다이해. 짧고 굵게 산단 말이야. 근데 별의 질량이 작지. 그러면 가늘고 길게 산다. 에너지를 조금씩 오랫동안 방출해. 그러다 보니까 가늘고 길게 살아. 이해됐어? 그럼 보자 이제. 이해됐지? 별의 탄생은 이렇게 되는 거야. 제일 처음에 자, 성운에서 탄생하는데 별이 밀도가 높고 온도가 낮은 지역에서 그러면서 성운이 형성돼. 그러면 이제 성운이 질량이 있기 때문에 중력 수축을 해. 갖고 중심부의 기체 덩어리가 온도가 높아져. 갖고 빛을 그게 뭐다? 원시별이야. 근데 원시별이 또 중력 수축을 해. 그러다 보니까 온도가 또 높아져. 그러다가 몇 K를 넘으면 1000만 K를 넘으면 드디어 무슨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면서 별이 되는 거야. 그 단계를 뭐라 그래? 주결성이라고 그래. 주결성은 별의 일생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한다? 90% 이상을 차지해.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100개의 별 중에 90개는 주결성입니다. 이해됐어? 그리고 두 번째 보자. 그러면 이제 별의 특징이 있어. 별의 특징이 있다. 야, 별은 이제 언제부터 별이라고 그래요? 주결성부터 별이라고 그래요. 중심부의 온도가 얼마가 돼야 된다고? 1000만 K. 1000만 K. 근데 태양은 중심부의 온도가 1500만 K 정도 돼요. 1000만 K가 넘으니까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고 있어. 근데 이때 뭐냐면 야, 우주에 깔린 게 뭐야? 제일 많은 게 원소가 수소지. 그 수소가 74%, 헬륨이 24%야. 근데 이때 수소 핵융합 반응은 봐라. 조건이 필요해. 뭐?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K 이상이 돼야 돼. 그러면 뭐냐? 자, 얘들아, 잘 알아도 핵반응은 두 개가 있어. 핵 분열이 있고 핵 융합이 있어. 선생님이 이제 전공은 그 물리학 전공해갖고 대학원에서 이제 반도체 전공했는데, 근데 선생님이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거 가지고 이야기하면 한 5시간 연속 이야기할 수 있어. 근데 핵반응에는 핵분열이 있다. 핵분열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뭐야? 원자력 발전소의 그 에너지원이야. 핵분열은 뭐냐면 무거운 원자핵이 가벼운 원자핵 두 개로 나뉘는 거야. 그러니까 우라늄 같이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이 다른 가벼운 원소로 나뉘는 거야. 근데 이때 뭐가 발생하냐? 질량이 줄어. 질량이 우선이 질량이 뭐로 바뀐다? 줄어든 만큼 에너지로 바뀌어. 그래갖고 에너지를 방출해갖고 그걸 갖다가 우리가 에너지로 사용하는 거야. 발전하는 거야. 핵발전은
근데 핵융합은 뭐야? 가벼운 원자핵을 갖다가 합해 갖고 무거운 원자핵이 되는 거야. 근데 이때도 뭐가 발생해? 무조건 질량 결핍이 발생해. 핵 분열의 핵 반응에서는 뭐가 발생한다고? 무조건 핵 분열이건 핵융합이건 뭐가 발생한다고 얘들아? 질량 결핍이 발생해. 본다. 그러면 이 줄어든 질량만큼이 뭘로 방출된다? 에너지로 방출돼. 그래갖고 그 에너지 가지고 우리가 발전을 한 거지. 그러면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진짜 기술도 하나도 없었어. 우리나라 핵폭탄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우리나라 6개월이면 우리나라에 핵 폐기물이 졸라 많아. 갖고 10,000개를 만든다. 우리나라가 옛날에 핵폭탄을 만들었던 적이 있어. 뭐냐면 이제 박정희 시대 말에 전 세계에 있는 우리나라 과학자들 있잖아. 유서한 과학자들. 애국심이란 명목하에 이제 그때는 박정희하고 말년에는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 미국이 개무시하니까 우리도 핵폭탄 만든다 라고 만들었어.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어.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김정일 총 맞고 죽었잖아. 그러면서 이제 전두환이가 이제 혁명을 일으켰잖아. 서울의 봄. 근데 그러면서 이 새끼가 우리나라에 퇴보시킨 큰 장본인이 누구냐? 한 명 중에 여러 명 중에 한 명이 전두환이. 전두환이가 미국한테 자기 이제 쿠데타를 일으켰잖아. 그래갖고 자기들의 이제 그 인정을 받기 위해 이 자료를 갖다가 다 갖다 바쳐. 그리고 우리 핵 개발 안 할게요. 그리고 미사일도요 300km로 제한할게요. 이 지랄을 떨어버린 거야. 그러면서 이 사람들 다 뿔뿔이 터지고, 그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핵 개발이 전면 중지됐어. 그때 만들었으면 우리나라 지금 미국한테도 흔들죠. 그때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2002년도에 3년도인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핵 잠수함을 만들라 했어. 몰래 만들었어. 갖고 설계도까지 나왔어. 우리나라는 핵 강국이야. 우리나라는 지금 핵발전소 있잖아. 아랍에미리트라든지 그런 데다가 수출해. 그 정도야 우리나라. 그 정도인데 그때 만들어갔는데 이 조선일보 이 쌍놈 새끼들이 터뜨려버린 거야. 갖고 미국에서 또 제대로 오지. 그러다가 그래갖고 없어져 버린 거야. 그 계획이. 그러니까 설계도만 만들었으면 거의 절반 이상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다시 핵잠 만들려고 했잖아. 뭐냐면 근데 핵잠이 있잖아. 핵연료가 필요한데 이걸 20% 밑으로 한다고 했어. 농축률을. 그러면 20%면 뭐 3, 4%를 갖다가 저농축 우라늄을 핵발전소에 쓰거든. 그러면 20%면 충분해. 갖고 한 10년마다 한 번씩 갈아줘야 돼. 갈아줘야 돼. 그러면 이걸 분해하고 다시 집어야 돼. 근데 어차피 오버를 하는데 핵잠수하고 오버를 하는데 한 10년 걸려. 10년 주기니까 상관은 없어.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뭐가 있냐면 얘들아. 아니다. 이거 설명하자니 너무 거추가 안 돼. 봐봐. 저기 핵 분열보다 핵융합이 훨씬 더 유용하다. 왜? 핵 분열은 방사능 폐기물이 나와. 우라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라늄이라든지 플루토늄 같은 있잖아. 걔 한정적이야. 자원이. 소모품이야. 근데 핵융합은 재료가 뭐야? 수소하고 헬륨이야. 우주 천지에 깔렸어. 고갈될 위험도 없어. 그리고 뭐 방사선 폐기물 그런 거 안 나와. 그리고 효율이 좋아. 훨씬 좋아. 그래갖고 지금 핵융합은 거의 이제 완성 단계야. 지금 파리에서 25개국이 연합해가지고
핵융합 발전을 만들고 있어. 거의 완성 단계야. 근데 핵융합 발전에서 최고 선두주자가 누군지 아냐?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그 부품의 60%를 되고 있어. 우리나라가 핵융합에서는 선두주자야. 근데 봐봐. 태양에서는 자연적으로 일어나. 1000만 K가 되면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근데 가벼운 원자핵, 수소 원자핵이다. 이거는 수소 원자핵이다. 원자핵을 1000만 도가 되면 요 무거운 원자핵이 헬륨으로 만들 수 있어. 그리고 양전자 두 개가 나와. 뭐 전자가 마이너스만 뛰는 것 대부분이 마이너스를 뛰지만 플러스 뛰는 것도 있어. 그리고 질량 결손이 있어. 질량 결손이 발생한 만큼 뭐야? 아인슈타인의 이건 뭐야? 질량 에너지 등가의 원리야. 이건 뭐냐면 아인슈타인 아저씨가 에너지가 질량으로 질량이 에너지로 바뀔 수 있다. 그러면 질량이 줄어든 만큼 에너지로 바뀌어야 돼. 그러면서 이때 막대한 에너지가 나오는 거야. 갖고 이것 중에 20억 분의 1만 지구에 도달하는 거야. 그럼 지구가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 거야. 어마어마한 에너지입니다. 1초에 방출되는 에너지가. 그러면 그때 봐봐. 이 헬륨 원자핵하고 수소 원자핵하고 누가 더 질량이 크냐면 수소 원자핵이 커. 그러니까 질량이 줄어들지. 그 질량이 뭘로 변한다? 에너지로 변합니다. 그러면서 태양이 막대한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야. 보자. 별의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K가 되면 4개의 수소 원자핵이 융합하여 1개의 무거운 원자핵인 헬륨 원자핵을 생성하면서 질량 결손이 발생하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그러면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별의 일생의 대부분을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주기율성으로 보낸다 있다. 별의 일생의 90%가 뭐라고? 2단계. 이 짓거리를 한단 말이에요.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이해됐어? 별의 일생의 대부분이 이걸 한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빛을 낸단 말이에요. 이게 주결성이야. 그럼 보자. 이때 수소 4개의 질량보다 헬륨 1개의 질량이 작다. 그러면 반응 후에 감소한 질량이 에너지로 방출된다. 그리고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생성된 원소는 이제 헬륨이겠지. 그럼 봐라. 이때 주결성의 크기는 일정하다. 왜 일정할까? 그리고 왜 주기율성이 별의 일생의 90%를 차지해? 우주에 제일 많은 게 뭐야? 수소잖아. 수소가 태양에도 엄청 많이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수소를 갖다 다 헬륨으로 바꾸는데 오래 걸리는 거야. 이렇게 주기율성이 가장 긴 거야. 이해됐어? 네. 태양 내부에, 별 내부에 뭐가 많다고? 수소가 압도적으로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소를 다 헬륨으로 바꾸려면 별의 일생의 90%가 걸려요. 이해됐어? 근데 왜 주기율성의 크기는 일정할까? 야, 주기율성도 질량이 있기 때문에 뭘 하려고 그래? 중력이 있단 말이야. 중력 수축을 하려고 한다. 중력 수축을 한다. 근데 주기율성에서 에너지를 방출하지. 그러면 내부 압력이 졸라 커져. 근데 이때 밖으로 가려는 이제 뭐야? 야, 기체를 갖다 가야 그래. 그럼 부피가 증가하면 내부 압력이 증가. 그러니까 부피가 팽창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얘가 이 핵융합 반응으로 에너지를 방출하잖아. 그러면 내부 압력이 세진단 말이야. 근데 이때 밖으로 가면 내부 압력하고 중력 수축하는 힘하고 똑같아. 똑같아. 중력하고 내부 압력이 똑같아. 그러면 합력이 0이 된다. 합력은 뭐냐? 한 물체에 한 힘만 작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힘이 작용했을 때 이걸 한 힘의 효과로 나타내는 걸 뭐라고 해요? 합력이라고 해요.
얘가 5뉴턴, 이쪽으로 5뉴턴, 이쪽으로 5뉴턴. 합이 얼마냐? 합이 얼마야? 0이지. 합력이 0이면 힘을 받지 않는 효과하고 똑같아. 이해됐어? 그러니까 합력이 0이니까 힘이 작용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크기가 어떻다? 그대로인 거야. 크기가 그대로인 거야. 주결성 단계에서는. 이해됐어? 그러다 보니까 합력이 0이기 때문에 크기가 그대로인 거야. 이해되니? 알아. 뭐라고 나왔냐면 별은 내부 압력과 중력이 평형을 이루어 별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즉 뭐냐면 별은 질량이 있기 때문에 중력 수축을 하네. 그리고 이 핵융합 반응 결과 에너지가 많이 방출되기 때문에 내부 온도는 높아. 그러니까 밖으로 팽창되려는 내부 압력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 내부 압력하고 중력하고 크기가 같아. 그러니까 상쇄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크기가 어떻다? 그대로인 거야. 봐봐. 그 그림 옆에 봐봐. 내부 압력하고 중력하고 크기가 같지? 그러면 합력이 0이니까 별의 크기가 일정하다. 별의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경우는 내부 압력하고 중력이 같아갖고 별의 크기가 일정하다. 근데 내부 압력보다 중력이 더 크지? 수축하려는 중력이 더 크지? 그러면 별의 크기가 줄어들겠지. 이해됐어? 그리고 내 중력보다 내부 압력이 크지? 그럼 밖으로 팽창하려는 힘이 더 크니까 별의 크기가 커져. 여기 나왔다. 여기 나왔어. 봐봐. 여기 나왔어. 봐라. 뭐라고 나왔냐면 지금 주결성 단계에서는 중력하고 수축하려는 힘하고 내부 압력과 같으니까 합력이 0이니까 크기가 어떻다? 그대로야. 크기가 그대로야. 서로 상쇄되니까. 근데 중력이 크지 내부 압력보다. 그러면 수축을 해. 별의 크기가 작아진단 말이야. 근데 내부 압력이 중력보다 크지? 그러면 밖으로 팽창하려는 내부 압력이 더 크단 말이야. 그러면 별의 크기는 커지는 거야. 이해됐어? 네. 주결성 단계에서는 뭐다? 중력 수축하는 힘하고 내부 압력이 팽창하려는 내부 압력이 같아. 크기가 같고 방향 반대란 말이야. 서로 상쇄돼. 그러니까 합력이 0이니까 별의 크기가 어떻다? 일정해. 근데 중력이 내부 압력보다 크지? 수축하려는 힘이 더 크면 별의 크기는 줄어들어. 이해됐어? 근데 팽창하려는 내부 압력이 중력보다 크지? 그러면 밖으로 팽창해. 별이 커진단 말이야. 이해됐어? 그리고 이해됐어? 안 됐어? 예원님 됐어? 그 다음 보자. 이제 별의 진화 과정 보자. 별이 이제 수소하고 헬륨은 빅뱅 초기에 만들어졌는데 그것보다 무거운 원소는 수억 년이 지나면서 별의 진화 과정에서 별 내부에서 만들어졌다. 그걸 보는 거야. 이제 보자. 별의 진화와 원소 행동. 별의 진화와 원소 행동이 있는데 잘 봐봐. 자, 별의 진화 과정은 또 진화 과정도 밑줄 그어.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 질량에 따라서. 별의 일생도 질량이 좌우하고 별의 진화 과정도 누가 좌우한다? 질량이 좌우해. 질량에 의해서 결정된다. 왜 그러냐면 그리고 중심부의 온도가 높아질수록 무거운 원소가 생성되어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봐봐. 과정. 무거운 원소의 생성도 다 누가 좌우한다? 별의 질량이 좌우한다. 야, 별의 질량이 클수록 중심부의 온도가 높아. 그러니까 더 무거운 원소를 만들 수 있어. 별의 질량이 크지? 그러면 짧고 굵게 산다 이죠. 별의 질량이 작지? 가늘고 길게 산다 이죠. 이해됐지? 봐봐.
별에 지나가죠. 무거운 원소의 생성도 다 누가 결정한다? 질량이. 자, 첫 번째 봐봐. 여기는 안 나왔는데, 자, 봐봐. 철보다 가벼운 원소와 철의 생성은 별이 진화하면서 별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으로 생성된다. 근데 여기는 안 나왔는데, 선생님 해줄게. 태양보다 질량이 매우 작아. 0.08배의 별은 어떻게 일생을 하냐? 제일 처음에 성운이 형성돼. 그 중에 원시별이 형성돼. 중력 수축해갖고. 갖고 원시별이 중력 수축을 해. 근데 천만 K가 뭔 일로? 질량이 작으니까. 계속해서 중력 수축하다가 황색의 왜소한 별이 돼. 갖고 다이아를 계속 중력 수축만 하는 거야. 왜? 별이 못 돼. 천만 K가 못 돼. 못 돼. 왜? 질량이 작다 보니까 온도가 안 올라가. 수소핵융합 반응할 수 있는 온도가 안 올라가. 그러니까 계속 중력 수축만 하는 거야. 그러다가 다이아하는 거야. 황색이 생성되면서 뒤지는 거야. 이해됐어? 근데 별이 태양 정도인 별이야. 질량이 별의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 이제 올라와. 오른쪽으로 올라와. 저기 45페이지.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은 헬륨 핵융합 반응까지 일어나고 탄소, 산소까지 만들 수 있어. 알아? 제일 처음에 얘가 성운이 중력 수축해갖고 중심부에 원시별이 만들어져. 원시별이 만들어진 다음에 또 중력 수축해. 갖고 1000만도 K가 넘으면 주결성 별이 돼. 근데 이때 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잘 봐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됩니까? 가봅시다. 이게 어떻게 되냐? 자, 보면 중심부가 1000만 K가 넘으니까 수소핵융합 반응입니다. 그래갖고 수소가 뭘로 바뀌어? 헬륨으로 바뀌어. 그러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주결성 단계가 됩니다. 주결성이야 이거. 뭐라고 하냐? 자, 봐라. 45페이지 제일 위에 봐봐. 수소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수소 원자 4개가 융합하여 하나의 헬륨이 된다. 그러면서 이때 단계를 주결성, 별이라고 해. 근데 만약에 이 중심부에서 수소를 다 뭘로 바꿨어? 헬륨으로 바꿨다. 그러면 핵융합 반응 멈춰. 그리고 핵융합 반응 멈춘 다음에 뭘 하냐? 얘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헬륨 핵이 중심부의 온도를 올리기 위해 중력 수축을 해. 그러면 여기가 온도가 높아지겠지. 그래갖고 이 헬륨핵 바깥층이 가열되면서 여기서 뭐가 일어나야 되나? 여기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껍질 부분 헬륨핵 주변 헬륨핵이 중력 수축하니까 중심부의 온도가 올라가. 그 온도가 그 바깥층에 전달이 돼. 그러면서 얘가 데펴지니까 이 바깥층에서 헬륨핵 융합 반응,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서 얘가 어떻게 된다, 얘들아 어떻게 된다? 내부 압력이 중력보다 커져버려. 그러다 보니까 얘가 팽창을 해. 야, 다민아, 네. 태양 무슨 색이야? 주황색이요. 흰색이요, 흰색. 노란색. 노란색. 노란색이야.
우리 햇님이 있잖아. 네 어렸을 때 그거 안 봤냐? 햇님이 몸은 노란색이잖아. 다. 네. 그러니까 태양의 표면 온도는 별빛으로 색으로 알 수 있어. 별빛의 색으로 알 수 있어. 파란색이 제일 표면 온도가 높은 거야. 그 다음에 흰색, 그 다음에 노란색, 그리고 빨간색이 제일 표면 온도가 낮은 거야, 얘들아. 그리고 파란색하고 흰색 사이에 청백색이 있고, 흰색하고 노란색 사이에 황백색이 있고, 노란색하고 빨간색 사이에 주황색이 있어. 근데 노란색의 태양이 부피가 팽창해. 그러면 에너지를 나눠 먹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표면 온도가 어떻게 돼? 낮아져. 근데 별은 커졌지. 근데 표면이 무슨 색이 돼버려? 노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변해. 이 단계를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해? 적색 거성이라고. 거성은 큰 별이라는 뜻이야. 그리고 무슨 색으로 변해버려? 노란색이. 표면 온도가 낮아지니까 붉은색으로 변해. 그래서 이 단계를 뭐라고 그래? 적색 거성이라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봐봐. 별의 중심부의 수소가 모두 헬륨으로 바뀌었어. 그러면 이제 핵융합 반응이 멈춰. 그리고 얘가 원도를 올리기 위해서 다음 핵융합 반응을 진행하기 위해서 중력 수축해.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 그 열에 의해서 이 헬륨의 바깥의 층이 이제 데펴지는 거야. 그러면 거기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있는 거야. 그러면서 내부 압력이 커져. 그러니까 얘가 팽창을 해버려. 중력보다 커지니까. 그래갖고 뭐가 된다고? 표면 온도는 낮아지니까 노란색에서 무슨 색으로 변해버려? 붉은색. 적색 거성이 된다. 이해됐어? 그럼 보자. 거기 뭐라고 나왔냐면 별의 중심부에 수소가 모두 헬륨으로 바뀌면 헬륨핵이 되면서 핵융합 반응이 멈추면서 내부 압력이 약해져. 근데 중심부가 수축하면서 온도가 상승해. 그러니까 중심부 바깥쪽에 수소층을 가열을 해. 그 수소층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그로 인해 별의 팽창하고 크기가 커지면서 표면 온도는 낮아진다. 그러니까 노란색에서 무슨 색으로 바뀌어? 빨간색으로 바뀌고 커지지 별이. 팽창하니까. 그래서 이 단계를 뭐라고 한다고? 적색 거성이라고 해. 그러다가 이제 계속해서 헬륨핵이 중력 수축으로 온도가 이렇게 가다고. 그러면 드디어 뭐가 일어나? 헬륨핵 융합 반응이야. 이제 얘가 뭐가 일어나? 헬륨이 뭐로 바뀌어? 탄소로 바뀌어. 그리고 여기는 헬륨이 있고 여기는 수소가 있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중심부로 갈수록 어떠다? 그리고 이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그래갖고 탄소로 바뀌었어. 탄소나 산소로 바뀌었어. 그러면 탄소 핵이 형성된단 말이야. 그러면 또 중력 수축을 해. 근데 중력 수축해봤자 이제 더 이상 온도를 못 올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핵융합 반응이 멈춰버려. 그리고 이제 얘들은 바깥층은 날아가 버려. 성운. 그리고 중심부만 수축을 하는 거야. 하고 백색 예정이 되는데 봐라. 따라서 단계가 주기혈성 다음에 적색 거성. 그 다음 이제 헬륨 핵융합 반응으로 탄소까지 만들지. 근데 더 이상 이제 다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온도까지 못 올라가. 그러면 거기서 멈춰버려. 그리고 이제 중심부는 탄소까지 있어. 그 다음에 바깥에는 헬륨, 탄소, 산소 있고 헬륨, 그 다음 수소가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바깥의 층이 팽창하면서 날아가 버려. 하고 행성상 성운, 행성 모양의 성운이 되는 거야. 즉 별을 만드는 재료로 성간물질로 돌아가 버리는 거야. 그리고 중심부는 계속 수축을 해. 갖고 뭐가 된다? 백색의 외세한 행성이 돼서 백색 외생이 되면서 다이하는 거야. 얘는 황색 외생이 되지. 얘는 뭐가 돼? 백색 외생이 되면서 다이하는 거야. 질량이 태양중 별이
봐라. 뭐라고 나왔냐면 자, 네 번째 핵융합 반응의 중단. 중심부의 헬륨이 탄소핵으로 바뀌면 중심부의 온도가 탄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을 만큼 상승하지 못한다. 라고 핵융합 반응이 멈춘다. 핵융합 반응이 중단되면 후 별의 바깥층에 팽창하여 다시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가 성운이 되고 행성 모양의 성운이 된다. 그리고 중심부에 탄소, 산소까지 생성된 중심부는 또 중력 수축해갖고 뭐가 백색의 외성이 되는 거야. 백색 외성이 된다. 그러다 보니까 질량이 태양 정도의 별의 일생은 성운이 생겨갖고 성운이 중력 수축하니까 원시별이 생겨. 또 원시별이 중력 수축하니까 주결성이 돼. 그러다가 적색 거성된 다음에 바깥의 층은 행성상 성운으로 날아가 버리고 중심부가 수축해갖고 뭐가 된다? 백색 외성이 된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봐봐. 질량이 태양 정도의 별은 수소 핵융합 반응, 헬륨 핵융합 반응까지 해갖고 뭐까지 만든다? 탄소, 산소까지 만들어. 그러다 보니까 중심부로 들어갈수록 무거운 원소가 생긴다. 그래갖고 중심부에 뭐가 있어? 탄소, 산소가 있고 그 바깥에 헬륨이 있고 그 다음 제일 바깥에 수소가 있단 말이야. 이거 옆에를 봐라. 옆에 여기를 봐. 태양 정도의 별이 지나가죠. 여기를 보면 뭐라고 나왔어? 이제 주결성 다음에 주결성 이후 팽창하면서 크기가 커지고 표면 온도가 낮아지면서 붉게 보이지. 그 단계를 뭐라고 그래? 적색거성이라고 그래. 적색거성이 바깥층이 팽창하면서 행성 모양의 성운이 되고 행성상 성운이 된다. 중심부는 수축해 갖고 뭐가 돼? 밀도가 큰 천체 백색의 외성이 되는 거야. 이해됐냐? 영주 이해됐지? 이렇게 된다. 그래서 태양 정도의 별은 질량이 태양 정도의 별은 이렇게 일생을 살아. 뭐 성운에서 원시별, 원시별에서 주결성 다음에 적색거성, 다음에 행성상 성운, 그다음 백색 외성이 된다.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냐? 질량이 태양보다 10배 이상의 별이 있어. 재영이 이해했어 못했어? 했어요. 당연히 질량이 크면 선생님 뭐라 했어? 막대한 에너지를 짧은 시간에 방출하고 빨리 죽는다 했지. 그리고 중심부의 온도가 많이 올라가니까 핵융합 반응이 많이 일어나. 갖고 더 무거운 원소를 만들 수 있어. 이해됐어? 그러면 봐. 얘도 제일 처음에 성운이 만들어줘. 그 다음 중력 수축하니까 원시별 만들어줘. 원시별이 또 중력 수축하고 1000만도 K가 넘지. 그러면 주결성이 되는 거야. 근데 얘는 주결성일 때 무슨 색을 띠냐면 파란색을 띠. 왜? 표면 온도가 높을 때 질량이 커서. 이해됐어? 그럼 봐라. 거기 봐봐. 얘도 당연히 주결성이 되면 1000만도 K가 돼갖고 1000만도 K를 넘으면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 그래갖고 수소 원자핵이 4개가 융합하여 하나의 헬륨이 된다. 주결성이 된다. 그리고 이제 중심부에 있던 이제 수소가 다 헬륨으로 바뀌지. 그러면 이제 헬륨핵이 중력 수축이었고 이렇게 해가 넘지. 그러면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그래갖고 계속해서 중심부의 온도가 올라가. 그래갖고 계속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근데 마지막에는 30억 K까지 올라간다. 그래갖고 규소 핵융합 반응까지 일어난다. 그래갖고 규소 핵융합 반응 결과 뭐가 만들어져? 철이 만들어져. 철이 만들어져. 별 내부에서 만들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는 뭐다? 얘들아? 철이야. 왜 철까지만 만들어지냐? 철 원자핵이 가장 안정적이기 때문에. 보자. 질량이 태양보다 10배 이상인 별은 중심부에 있던 헬륨이 고갈되면 탄소핵이 생성되는 후에도 중력 수축이 계속되어 중심부 온도가 더 상승하기 때문에 핵융합 반응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산소, 네온, 마그네슘, 황, 규소 등이 차례로 만들어지고 최종적으로 철까지 생성된다.
왜 철까지만 생성되느냐? 철 원자핵이 매우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별이 크기가 매우 커져. 적색 거성보다 더 크기 때문에 얘는 초고성이라는 거야. 초고성이라고 해. 그러니까 얘는 주결성 다음에 적색 거성보다 더 커지니까 초고성이라고 해. 그 다음 그러면 선생님 별 내부에서 만들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가 철이야. 근데 지구에는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있어. 납, 우라늄, 구리, 금이 있어. 이건 언제 만들어질까? 이것도 시험에 나온다. 봐봐. 자, 질량이 태양의 10배 이상인 별은 별의 중심부에서 생성되는 원소가 봐봐. 질량이 크기 때문에 별의 중심부의 온도가 계속해서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더 무거운 원소를 만들 수 있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제일 처음에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수소 핵융합 반응. 그 다음에 헬륨이 탄소하고 산소로 바뀌는 핵융합 반응. 그리고 산소가 또 황하고 규소로 바뀌는 거. 마지막에는 규소 핵융합 반응까지 일어나갖고 마지막에는 별 내부에서 만들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 철까지 만들어져. 이해됐지? 그러니까 별 내부에서 제일 중심에 있는 게 철이야. 그 다음이 황규소, 그 다음이 산소, 네온, 마그네슘, 그 다음이 탄소, 산소, 질소, 그 다음이 헬륨, 수소야. 근데 야, 이때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언제 만들어진다? 얘들 언제 만들어진다? 초신성 때.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만들어진다. 봐라.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생성되는데 금, 구리, 납, 우라늄 등이야. 질량이 태양의 10배 이상인 별은 중심부에서 철까지 생성되고 중심부가 급격히 수축하다가 폭발을 해. 그러면서 초신성이 된다. 초신성이라면 왜? 너무 밝게 보인단 말이야. 근데 이 과정이 수초밖에 안 돼. 폭발하면서 에너지를 졸라리 많이 낸다. 막대한 에너지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거야. 그러면 그때 에너지가 뭘로 바뀌어? 질량으로 바뀌는 거야. 그러면서 수축간에 에너지가 질량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때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진 거야. 이해됐어? 봐라. 야, 철까지 생성되고 중심부가 급격히 수축하여 폭발하면서 초신성이 된다. 초신성이 폭발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때 에너지가 뭘로 바뀐다? 질량으로 바뀌어. 그러면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해됐어? 수초 동안 일시적으로 초신성 폭발합니다. 그러면서 막대한 에너지가 나오니까 이 에너지가 뭘로 바뀌어? 재영이, 너 집중 안 해. 자, 너 따뜻가 있지? 봐봐. 옆에 질량이 태양의 10배 이상인 별들의 지나봐봐. 첫 번째 주결성 이후 팽창 크기가 매우 커져서 초고성이 된다. 그 다음 별이 폭발하여 밝아진 단계 초신성이 돼. 초신성 때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져. 그리고 초신성 때 폭발하고 나서 봐봐. 밖에 부분이 초신성 폭발로 나가 떨어지고 중심부는 수축해서 중성자별이 10배 이상인 별. 근데 25배 이상이지. 그러면 빛도 빨아들이는 뭐가 된다? 블랙홀이 되는 거야. 블랙홀은 중력이 너무 세고 밀도가 컸고 너무 커가지고 빛도 빨아들여. 그러다 보니까 스티븐 호킹이라는 사람이 이 아저씨 있잖아. 이런 아저씨 있잖아. 그 아저씨가 야, 얘는 빛을 빨아들이니까 블랙홀이야. 근데 빛이 들어갔으면 나오는 통로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빛이 나오면 여기는 밝게 보이겠지. 밝게 보이겠지. 이걸 화이트홀이라는 거야. 이게 입구, 이게 출구야. 그리고 이게 연결돼 있대. 연결돼 있대. 벌레처럼. 그래갖고 이 통로가 웜홀이라고 그래.
아까 우리가 공간을 도약할 수 있다. 뭐 스타워즈 보면 뭐 워프 있지. 워프가 이렇게 되는 거야. 워프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블랙홀은 밀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중력이 너무 세요. 빛도 빨아들인단 말이야. 이해됐어? 그래갖고 이렇게 진화하는 거야. 태양보다 질량이 10배 이상인 별은 10배 이상이면 중심부는 수축해갖고 뭐가 된다? 중성자별. 25배 이상이면 뭐가 된다? 아니 블랙홀. 이해됐지? 좀만 쉬어 얘들아.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예원이 어려워? 괜찮아? 예원아 화장실 저쪽에 있어. 저기 알지? 자 봅시다. 이제 몇 페이지냐면 이제 그 뒤에 넘겨봐. 46페이지를 봐봐. 자 물질은 우주에서도 순환한다. 별이 태어났다가 죽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이게 별을 만드는 재료로 되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 별을 만드는 재료에서 또 별이 탄생하는 거야. 이처럼 계속해서 순환하는 거야. 보자. 그럼 봐봐. 거기 뭐가 있냐면 자 뭐라고 하냐면 별에서 생성된 원소의 방출. 질량이 태양 정도의 별은 바깥층이 팽창하다가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가는 과정, 즉 행성 모양의 성운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성간 물질을 토해내. 그리고 질량이 태양보다 10배 이상의 별은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원소가 우주 공간으로 방출돼. 그러면 이것들이 다시 성간 물질이 되는 거야. 갖고 별을 만드는 재료가 되니까 거기서 별이라든지 행성, 생명체의 재료가 된다. 그래가지고 우주 전체에서는 수소와 헬륨을 제외한 원소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2% 정도로 작아. 잠깐만. 예. 10시 반에 끝나거든요. 그럼 갖다 놓고 갈게. 예, 알았어요. 왜? 한 부씩. 예. 받고. 알았어요. 예. 자, 보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게 별을 만드는 재료가 돼갖고, 여기서 별이라든지 행성이라든지 생명체를 만들 수 있다. 이해됐지? 그 다음 이제 보자. 거기 다 풀었지? 풀려져 있네? 너희들은 풀어. 다음 시간에. 클린 시간에 풀어. 그리고 여기 보자. 이제 뭐냐면 47페이지 보자. 이제 태양계와 지구의 형성 보자. 태양계하고 지구의 형성 보자.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형성이 어떻게 되는지 볼 거야. 먼저 태양계가 먼저 만들어지겠지. 태양계가 만들어진 다음에 바로 이제 지구가 만들어질 거야. 보자. 첫 번째 봐봐. 태양계 형성이야. 태양계는 뭐가 있냐? 봐. 항성인 별을 다른 말로는 항성이라고 해. 항성은 뭐냐? 얘가 태양계의 질량의 99.8%를 차지해. 그러다 보니까 얘가 질량 중심이야. 그러다 보니까 지가 마음대로 돌리는 거야. 그러니까 항성은 스스로 빛을 내고 풍력학 반응으로 그리고 운동 중심이다. 그리고 이 항성 주위를 갖다 도는 별들을 행성이라고 해. 그리고 또 행성 중에는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데 작은 행성도 있고 소행성도 있어.
그리고 행성 주위를 공전하는 위성. 그 다음에 뭐야? 행성 주위를 갖다가 항성 주위를 갖다가 타원 궤도로 그리는 얼음과 먼지로 된 해성도 있어. 이런 걸로 구성된다. 이런 천체로 구성된다. 이것들은 다 천체라 그래. 근데 첫 번째 태양계의 행성은 어디서 되냐? 자, 봐봐. 뭐라고 나왔냐면, 자, 태양계는 태양이 생긴 지가 얼마 됐다 했어? 50억 년 됐다 했지. 50억 년 전에 우리 은하는 은하의 종류 중에서 모양에 따라 은하를 나누는데 나선 은하인데 가운데 은하에게 막대가 있어. 갖고 막대 나선 은하인데 옆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 가운데가 볼록한 원반형이야. 근데 이 지름이 10만 광년이야. 빛이 10만 년 동안 간 거고요. 근데 이 은하에게서 우리 태양계는 3만 광년 떨어진 나선팔에 위치하고 있대. 나선팔에 위치하고 있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막대가 있고 이렇게 감겨져 있어. 그래서 여기에 이 정도 있대. 여기 있대. 근데 여기에 뭐가 폭발해? 은하 나선팔에 있던 초신성이 폭발해. 왜 초신성이 폭발해야 될까? 초신성이 폭발해야 돼. 우리 지구에는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많이 있어. 그러면 이 철보다 무거운 원소를 만들어주려면 뭐밖에 없어? 초신성밖에 없어. 그래야지 우리 지구를 만드는 재료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초신성 폭발 때문에 생겼다는 말이 맞는 거야. 응? 보자. 그래가지고 우리 은하의 나선팔에 초신성이 폭발하면서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가는 원소들이 포함된 태양계 성운이 수축하면서 태양계가 형성되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봐라. 태양계 형성에서는 첫 번째 뭐가 또 형성이 돼? 성운이 형성이 돼야 돼. 태양계 성운이 형성이 돼야 돼. 근데 봐라. 뭐라고 나왔어? 태양계 성운인데, 자 봐라. 어느 초진성이 폭발하면서 생긴 충격으로 이 파동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안정된 상태에 있던 거대한 성운의 밀도가 불균이 되죠. 어떤 데는 밀도가 높고 어떤 데는 밀도가 낮아져. 이에 따라 밀도가 큰 부분을 중심으로 수축하면서 회전하면서 태양계 성운이 형성됐다. 즉 초신성이 폭발하다 보니까 안정된 상태에 있던 성운이 밀도가 불균형해지면서 성운이 여러 개가 생겨. 근데 얘들이 뭐가 돼 있어? 중력 수축을 해. 밀도가 크니까. 그러면서 회전을 해버려. 회전을 한다. 얘들이. 회전을 한다. 중력 수축하면서. 그러면서 뭐가 형성돼? 얘들아. 자, 원시 태양과 원반이 형성돼. 봐라. 중심부는 밀도가 큰 부분이 뭉쳐갖고 원시 태양이 돼. 원시 태양이 돼. 그리고 얘들이 봐봐. 김연아가 팔 벌리고 돌 때는 천천히 돈다. 근데 중력 수축하면서 팔 오므리지. 빨리 돌아. 그럼 바깥으로 나가려는 원심력이 크게 작용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둥그런 구에서 퍼져나가. 이쪽으로. 퍼져나가면서 뭐가 형성돼? 이렇게 원반이 형성돼. 원반이 형성돼. 이렇게 된단 말이야. 봐라. 태양계의 성운이 수축하면서 중심부에는 온도와 밀도가 높아져 원시 태양이 형성돼. 그리고 태양계 성운이 수축하면서 어떻다? 회전 속도가 중력 수축하니까 지름이 짧아져. 그러니까 더 빨리 돌아. 그러면서 회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밖으로 나가는 원심력이 생기니까 이게 구가 뭐가 되고 원반이 되고 회전하면서. 그래가지고
그 태양계 성운이 수축하면서 회전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원시 태양 주변부에 있던 물질이 퍼져나가면서 납작한 이렇게 원반이 돼버린다. 원반이 돼버린다. 이해됐어? 그러니까 뭐냐면 태양계 성운이 수축하면서 회전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점점 속도가 이제 중심부는 이제 온도하고 밀도가 높아지면서 원시 태양이 생긴 거야. 그리고 주변부는 밖으로 퍼졌단 말이야. 원심력에 의해서 회전하니까 밖으로 나가는 원심력이 작용하다 보니까 이게 둥그런 놈이 원반이 돼버린 거야. 이해되지? 근데 이때 원시 태양하고 그 원반은 같이 돈단 말이야. 그러니까 회전 방향은 똑같다. 이게 원시 태양도 도는데 이 원반도 회전을 한단 말이야. 근데 얘들이 같은 방향으로 회전을 한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봐라. 세 번째 이제 미행성체가 생겨. 미행성체는 뭐냐면 이제 아주 행성 중에는 아주 작은 행성인 거야. 요 지름이 수 킬로미터밖에 안 돼. 옆에 나왔어. 봐라. 옆에 밑에 보면 미행성체가 나오는데 원시 원반을 이루던 기체, 먼지 등이 서로 충돌하면서 성장하여 형성된 작은 천체로 보통 수 킬로미터다. 수 킬로미터야. 원반에 퍼진 가스, 먼지, 티끌들이 모여가지고 성장을 했어. 그래서 이게 작은 천체가 됐단 말이야. 이게 미행성체야. 응? 이해됐어? 그러면 3번을 봐봐. 미행성체 봐라. 미행성체의 형성은 봐라. 미행성체가 형성되면서 얘는 계속해서 중력 수축을 해. 그러니까 중심부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이 원반에 작은 미행성체들이 생겨. 미행성체들이 생겨. 이렇게 된다. 그러면서 원시 태양은 중력 수축에서 온도가 더 높아졌고 원시 원반을 이루고 있던 입자들이 서로 충돌하여 뭘 형성했다? 이렇게 미행성체를 형성했어. 응? 아주 작은 천체를. 그리고 나서 이제 봐봐. 이게 뭐가 됐어 이제? 원시 태양계가 생겨. 드디어 원시 태양이 또 중력 수축하니까 1000만 도 K를 넘어. 그러니까 드디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뭐가 만들어져? 태양이 만들어져. 태양이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 봐. 자, 원시 태양은 중심부에서 온도가 높아져갖고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태양이 된 거야. 그리고 자, 미행성체들이 충돌을 해. 그러면서 점점 크기가 커져. 그래갖고 이것들이 원시 행성이 된 거야. 근데 원시 행성은 지금의 크기에 비해 2분의 1도 안 된대. 2분의 1도 안 된대. 그러면 이제 이것들이 원시 행성에 계속해서 미행성체가 충돌을 하면서 이거 크기라든지 질량이 커진 거야.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행성이 됐어. 그러면서 태양계가 완성이 되는 거야. 이해됐니? 거기만 나왔다. 미행성체들은 서로 충돌하여 합쳐져 원시행성을 형성했고 미행성체와 원시행성이 충돌하면서 점점 크기가 커져가지고 지금과 같은 행성이 된 거야. 이해됐어? 그럼 봐라. 행성은 회전하는 성운 주변부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현재하고 비슷한 공정궤도면에서 같은 방향으로 회전을 했다. 그런데 봐라. 자, 첫 번째 봐라. 태양계가 형성되려면 50억 년 전에 초신성이 폭발한 거야. 그러면서 밀도가 불균일해지니까 여기에 밀도가 높은 곳에 태양계 성운이 만들어진 거야. 봐라. 어느 초신성이 폭발하면서 생긴 충격으로 안정 상태에 있던 거대한 성운의 밀도가 불균일해졌고 이에 따라 성운의 밀도가 큰 부분으로 중력 수축하면서 회전하여 태양계 성운이 형성됐다. 근데 이때 이제 태양계 성운이 수축하면서 중심부의 온도와 밀도가 높아져 원시 태양이 형성되고
태양계 성운이 수축하면서 회전 속도가 빨라지니까 밖으로 나가려는 원심력 때문에 원반이 생겼어. 응? 원반이 생겼어. 원시 태양 주변부에 있는 물질들이 퍼져나가 납작한 원시 원반이 됐다. 그리고 원시 태양은 계속해서 중력 수축을 해. 그래갖고 온도와 밀도가 높아져. 그리고 원시 원반에 있던 가스, 먼지, 티끌들이 합쳐져 가지고 뭐가 만들어졌다? 미행성체가 만들어진 거야. 어? 그 다음 이 원시 태양이 계속 중력 수축하다 보니까 천만도 K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수소 핵융 합반을 하는 태양이 형성됐고, 그리고 원반부에 있던 미행성체들이 충돌을 해 갖고 원시 행성이 된 거야. 그리고 원시 행성의 미행성체가 계속 충돌하니까 행성이 만들어지면서 태양계가 완성이 된 거야. 이해됐지? 그러면 옆에 봐라. 태양계 성운을 봐라. 현재 전체 질량의 99.8%는 태양이 차지하고 있고, 따라서 태양계 성운의 구성 성분은 현재 태양과 같이 수소와 헬륨이 약 98%, 무거운 원소가 2%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질량은 현재 태양보다는 미세하게 컸을 것으로. 왜? 퍼져나갔으니까 일부가. 그리고 봐라. 태양계 성운이 초신성 폭발로 형성됐다는 까닭은, 선생님이 아까 지금 설명했지. 태양계 성운으로부터 형성된 지구에는 구리, 납, 우라늄 등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존재하는데,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언제밖에 안 만들어져? 그렇지. 초신성 폭발 때밖에 안 만들어져. 그러니까 초신성 폭발이 원인이 됐다는 게 맞아. 그리고 이제 보자. 이제 행성이 만들어졌는데, 행성을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봐봐. 행성들을 뭐로 나눈다? 봐봐. 행성들을 지구형 행성하고 목성의 행성으로 나눈다. 근데 선생님이 한번 여기를 정리를 해볼게. 봐봐. 얘들아, 지구형 행성은 수금지화야. 수금지화.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이야. 목성의 행성은 목토천이야. 근데 지구 행성하고 목성 행성이 가장 큰 차이점이 뭐지? 구성 물질이야. 봐봐. 구성 물질이야. 얘는 뭘로 되어 있다? 암석으로 되어 있어. 뭐? 철, 산소, 규소로 되어 있다. 규소로 되어 있어. 암석으로 되어 있어. 지구 암석이잖아. 근데 얘는 구성 물질이 기체야. 주로 수소나 헬륨이다. 우주에 천재 깔려 있어. 봐봐. 그러면 자, 크기는, 밀도는 당연히 누가 큰데? 고체인 얘가 크단 말이야. 얘는 밀도가 작아. 토성은 1보다 더 작아. 물의 밀도가 1인데 물이 띄울 수는 없지만 뜬단 말이에요. 근데 봐봐. 그러면 크기는 얘가 적어. 얘가 압도적으로. 이유가 봐봐. 얘는 철, 산소, 규소는 우주에 2%밖에 없어. 이걸 모으려면 많이 못 먹어. 그러니까 크기가 작을 수밖에 없어. 지구형에서. 근데 목성에서 주 원소가 뭐냐? 수소와 헬륨이지. 수소와 헬륨은 우주상에 98% 들어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많이 모을 수 있지. 그러니까 크기가 커질 수밖에 없어. 이해됐어? 갖고 전체 행성의 질량에서 60%를 목성이 차지해. 그리고 나머지 30%를 토성이 차지해. 그리고 나머지는 나머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목성 행님하고 토성 행님이 소행성이 우리 지구로 날아오는 걸 많이 막아줬어. 몸빵 해줬단 말이야. 그 정도야. 그래서 지구가 멸망 안 한 거야.
근데 보자. 크기가 얘는 작고 얘는 크다 보니까 질량도 얘가 훨씬 커. 그러면 중력이 세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회전 속도가 얘가 빨라. 자전 주기가 회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얘는 짧아. 얘는 중력이 약하기 때문에 회전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길어. 그러면 봐라. 여기 안 나온 게 있어. 여기가 평평도가 있어. 평평도가 뭐냐? 평평한 정도야. 봐봐. 행성이 찌그러져 있어. 타운이야. 그러면 반지름이 틀리단 말이야. 얘들아. 반지름이 틀려. 그러면 봐. 평평도는 자 이거야 이거. 긴 반지름물에 A-B야. 그러면 얘가 0이야. 얘가 평평도인데. 자 A하고 B가 같이 그럼 0이잖아. 이쪽은 타운이야. 원이야. 이쪽으로 갈수록 타운이야. 근데 이 지구의 형성은 거의 평평도가 작아. 원에 가까워. 근데 밀도가 작고 회전 속도가 빠른 그 목성의 행성들은 밖으로 나가는 원심력이 크게 작용해. 그러니까 타운이다. 타운이다. 얘는 평평도가 커. 이해되니? 그러니까 이 밀도가 크고 회전 속도가 느린 지구 형성은 원에 가까워. 근데 밀도 적고 회전 속도 빠른 목성 행성들을 밖으로 나가는 원심력이 크기 때문에 타운에 가깝다. 이해됐어? 이거에 있고 그다음 봐봐. 야 고리는 없어. 얘는 고리가 있어. 왜? 이 고리가 성분이 뭐냐면 얼음하고 암석, 먼지 덩어리야. 근데 중력이 세면 이것들을 끌어당길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지구형 행성은 중력이 작기 때문에 이걸 못 끌어다녀. 그러니까 고리가 없는 거야. 근데 목성 행성들은 중력이 세기 때문에 이걸 끌고 있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크고 아름다운 고리가 있다. 이 중에 가장 크고 아름다운 고리는 토성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위성도 얘는 거의 없어. 없거나 적어. 지구만이 달이라는 위성 갖고 있어. 근데 얘들은 위성이 많아. 왜? 중력이 크기 때문에 묶고 있었단 말이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목성이 위성이 제일 많지. 왜? 중력이 제일 세니까. 그리고 대기성분도 얘는 중력이 작기 때문에 가벼운 기체는 다 날아가 버렸어. 수소나 헬륨은 다 날아가 버리고 무거운 기체만 남았어. 뭐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 같은. 근데 얘는 대기가 무거운 성분도 중력이 세기 때문에 무거운 성분도 있고 가벼운 성분도 있어. 근데 가벼운 성분이 주야. 하고 수소, 헬륨, 뭐 메테인, 암모니아 등이 있어. 이렇게 된다. 행성을 구분하는데. 이해됐어? 보자. 거기 봐봐. 그게 이제 태양계가 형성되면서 행성들이 만들어졌는데 행성들은 구분할 때 지구형 행성하고 목성 행성으로 구분한다. 태양에 가까운 쪽에 있는 암석 성분의 지구형 행성이 있고 먼 곳에 기체 성분의 목성 행성이 있으니까 야 밀도는 누가 당연히 커. 암석으로 된 지구형 행성이 크겠지. 그러면 봐. 자, 지구형 행성은 수금지환데 형성 과정은 태양에 가까운 곳에 온도가 높으니까 가벼운 성분은 대부분 날아갔어. 그리고 녹는 점이 높은 철, 니켈, 규소 등이 무거운 물질 등이 남아서 미행성체를 형성했어. 그러다 보니까 무거운 물질들이 뭉쳐서 지구 형성이 되니까 이것들은 우주에 많이 있어, 적게 있어. 적게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지구 형성 크기가 클 수가 없어. 크기가 작을 수밖에 없어. 이해됐어? 근데 봐봐. 목성 행성 목토천해인데 자 봐봐. 태양의 먼 곳에 있으니까 온도가 낮아. 그래서 녹는 점이 낮은 얼음이나 메테인 등 가벼운 물질 등이 뭉치고요. 미행성체를 형성한다. 근데 이 미행성체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주변에 있는 우주의 천지에 깔린 수소나 헬륨을 끌어당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소나 헬륨은 우주에 많지. 그러니까 얘는 크기가 커질 수가 있었어. 이해됐어? 그러다 보니까 미행성체가 빠르게 성장한 후 주변에 수소와 헬륨 등의 기체를 끌어당겨 거대한 목성의 형성이 된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봐라. 지구의 형성하고 목성의 형성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구성 물질이야. 자, 지구의 형성은 암석으로 돼 있어. 철, 산소, 철, 니켈, 산소, 규소로 돼 있어. 그리고 목성의 형성은 기체, 수소나 헬륨으로 돼 있어. 밀도는 당연히 누가 크다? 지구의 형성이 커. 그러나 크기라든지 질량은 압도적으로 누가 많아? 목성의 형성이 많아. 왜? 목성의 형성은 주성분이 수소하고 헬륨이단 말이야. 우주의 천지에 있으니까 끌어당길 수가 있단 말이야. 많이. 그러니까 커질 수밖에 없지. 이해됐어? 그러면 얘가 중력이 세기 때문에 자전 속도가 빨라. 그래서 자전 주기는 짧고 얘는 길어. 그러면 얘는 밀도가 작고 자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려는 원심력이 크니까 타원이야. 평평도가 커. 이해됐어? 그리고 골이나 위성도 중력이 센 누가 갖고 있어? 목성의 행성이 갖고 있다. 이해됐어? 네. 그리고 대기도 지구의 행성은 중력이 작기 때문에 가벼운 기체는 날아가 버리고 무거운 기체만 남아 있어. 그리고 목성의 행성은 중력이 세기 때문에 가벼운 기체도 남아 있고 무거운 기체도 남아 있는데 누가 주다? 가벼운 기체가 주야. 이해됐어? 그러면 모르는 거 질문할 거 있어 없어? 47페이지 없지? 넘겨. 자, 이제 지구의 형성과 생명체 탄생을 보자. 지구의 형성과 생명체 탄생을 보자. 자, 봐라. 이제 태양계가 형성됐으니까 태양계에 있는 행성인 지구가 형성이네. 보자. 지구의 형성과 생명체 탄생을 보자. 봐봐. 지구의 형성하고 생명체 탄생인데 잘 봐봐. 제일 처음에 자, 이거 알아나?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리고 바다가 열리고 거기서 생명체가 탄생한다. 즉 대기가 제일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이 지각, 그 다음이 바다. 거기서 생명체가 탄생한 거야. 왜 지구에만 수금지와 목토천해 중에서 지구에만 생명체가 탄생해?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액체 상태에 물이 있어요. 지구만 액체 상태에 물이 있어. 봐봐. 수금은 태양에서 너무 가까워. 온도가 높아. 그러니까 물이 기체로 존재해. 그리고 화목토천에는 태양에서 머니까 온도가 낮아. 그러니까 물이 무슨 상태로 존재해? 얼음이 고체 상태로 존재해. 그러니까 액체 상태에 물이 없어. 지구에만 물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물이 있어야지만이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는 거야. 생명체 탄생에 필요한 게 제일 필요한 게 뭐라고? 물. 액체 상태에 물이다. 이해됐어? 네. 그러면 첫 번째 보자. 지구의 형성 보자. 자, 원시 행성은 어떻다 했어요? 지금 행성의 크기의 2분의 1이 안 됐다 했어. 그러면 요 행성들이 성장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 미행성 충돌이 계속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이 원시 행성이 성장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뭐라고 나왔냐면 미행성체들이 충돌하여 원시 지구가 형성됐다. 그리고 원시 지구는 미행성체의 충돌로 크기와 질량이 증가했다. 근데 이때 미행성체가 충돌하면서 열이 발생해. 하고 겉에 부분을 녹여. 그리고 지구 내부에서는 방사선 원소가 붕괴를 해. 그러면서 붕괴열이 생겨. 그래갖고 속도 녹아. 겉도 녹고 속도 녹네? 전체가 다 녹아. 그걸 뭐라 그래?
마그마 바다. 지구가 전부 다 액체가 되버린 거야. 마그마 바다가 있는 거야. 어? 겉에는 뭐 때문에 걷다? 미행성 체 충돌열에 의해서입니다. 속은 방사선 원소가 붕괴되면서 붕괴열로 녹아. 응? 이해됐어? 어? 그러면서 전부 다 액체가 되는 거야, 지구가. 그러면 뭐가 발생하냐? 밀도차가 발생해. 밀도가 큰 놈은 무거워서 가라앉고, 밀도가 적은 놈은 떠서 뜬단 말이야. 그러면서 뭐가 영향을 멘틀과 핵이 분리된다. 즉 멘틀은 핵은 밀도가 큰 철과 니켈이 가라앉았어. 그 형성을 했다. 어? 그리고 멘틀은 가벼운 물질인 산소하고 주소 등이 떠가지고 주산 염광물이 됩니다. 어? 이게 된다. 그래갖고 멘틀이 형성한다. 이해됐어? 봐라. 자, 마그마 바다 형성은 미행성 충돌로 발생한 열에 의해서 뜨거운 마그마 바다가 형성됐다. 그리고 전부 다 액체로 변하니까 멘틀과 핵이 형성되는데 밀도 차이로 분리되어야 된다. 규소와 산소 등으로 상대적으로 가벼운 물질은 위로 떠서 멘틀을 형성했고, 철과 니켈과 같이 상대적으로 무거운 금속 원소는 지구 중심부로 가라앉아서 핵을 형성했다. 근데 한 가지 더. 이때 막 있잖아. 마그마에서 마그마와 화산할 때 으로 기체가 분출이 돼. 기체가 분출이 돼. 그리고 이제 기체가 분출이 되는데, 그리고 뭐야? 분출된 가스와 수증기가 이때 벌써 뭐가 만들어진 거야? 하늘이 열려요. 원시대기에. 그러니까 하늘이 제일 먼저 열린 거야, 얘들아. 이해됐어? 하늘이 제일 먼저 열린 거야. 그러니까 마그마에 있던 기체가 나오고 화산 활동에서 기체가 나와. 그리고 수증기까지 합해지니까 이제 하늘이 열려. 원시대기가 만들어져. 이때만 해도 얘들아, 미행성체 충돌수가 많았어. 그러니까 지구가 덥단 말이에요. 덥단 말이야. 근데 이제 여기서 되면서 미행성체 충돌이 갑자기 줄어들어. 야, 더 이상 지구가 이제 지구가 됐어. 크기가 지구하고 비슷해. 이제 미행성 충돌이 이제 잦아든단 말이에요. 미행성체가 이제 행성을 만드는데 다 쓰여버린 거야. 그러니까 미행성체가 이제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식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지구 여기서부터는 미행성체 충돌수가 줄어든 거야. 왜? 미행성체를 갖다가 원시 원반에서 만들었는데 이것도 한계가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미행성체들이 전부 다 행성을 만드는 데 쓰여버리니까 이제 행성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이제 미행성체가 없지. 그러니까 충돌수가 확 줄어버려. 그러니까 지구가 식어버려. 그러면서 멘틀의 겉부분이 식어가지고 뭐가 만들어진 거야? 원시지각이 만들어진 거야. 땅이 열렸지. 그 다음 더 식어. 대기도 식어버리는 거야. 그래갖고 수증기가 연결해갖고 구름이 된 거야. 구름에서 비가 내린 거야. 그래갖고 낮은 곳에 물이 고였어. 그래갖고 뭐가 만들어진 거야? 원시 바다가 만들어진 거야. 이해됐니? 네. 이때부터는 미행성 충돌이 줄어들면서 이제 지구가 식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갖고 멘틀 겉부분이 식어갖고 원시 지각이 되고, 그리고 더 식어버리니까 대기도 차가워진 거야. 그러면서 수증기가 옮겨져갖고 구름이 되고, 구름에서 비가 내려가지고 낮은 곳에 고여가지고 원시 바다가 형성된 거야. 그러면 액체 상태에 물이 있어야지만 화학 반응이 일어나. 그래갖고 무기물이 유기물이 된다. 유기물이 또 유기물 복합체를 형성해. 그래갖고 세포를 만들어. 그리고 그 다음에 생명체가誕生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수억 년이 지난 다음에 생명체가誕生. 이 화학 반응에 의해서, 화학적 진화에 의해서. 근데 이때 생명체가 사람이 막바로 만들어지냐? 아니야. 제일 처음에는 단순한 거부터 만들어져. 단세포 생물부터 만들어져. 세포 하나가 생명체니. 즉, 뭐가 만들어지냐면, 이때는 또 진화를 하는데, 제일 처음에는 단세포 원핵 생물이다. 단세포 원핵 생물은 뭐냐? 얘들아. 뭐냐면, 남세균이 제일 처음에 생겨. 광합성하는. 얘가 세포 하나가 생명체인데 원시핵을 갖고 있단 말이야. 이게 핵이 있어야 되는데 핵이 없어. 세포막이 없어. 그러니까 유전물질인 DNA 같은 게 세포질에 퍼져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얘가 진화되면서 단세포 진핵생물. 진짜 핵을 지니 이제 핵이 만들어진 거야. 세포막이 생기면서 핵이 만들어졌어. 그리고 이게 뭘로 진화하냐? 이제 다세포 진핵생물로. 이 사람도 다세포 진핵생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생물의 다양성이 증가했단 말이야. 그리고 지구상에 여러 가지 생물종이 존재하는 거야. 이해되니? 네. 봐라. 원시 지각과 원시 바다의 형성. 봐봐. 미행성체의 충돌수가 감소하면서 지구 표면이 냉각되어 멘틀이 냉각되면서 단단한 원시 지각이 형성되고, 기온이 더 하강하면서 대기 중에 수증기가 연결되어 비로 내리면서 원시 지각에 빗물이 모여서 원시 바다가 형성됐다. 그리고 지구가 형성되고 나서 수억 년이 지나면서 바다에서 최초의 생명체 단세포 원핵 생물이 탄생하였고, 이것이 진화되면서 점차 다양한 생물들이 출현하였다. 그래서 행성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뭐야? 액체 상태인 물이 있어야 돼. 물이 있어야 돼. 근데 얘들아, 옆에 나와 있는데 대기의 성분의 변화. 선생님 말했다. 제일 먼저 하늘이 열려. 원시 대기가 생겨. 그 다음에 원시 지각, 땅이 열려. 그 다음 바다가 생겨. 바다가 열려. 원시 바다. 그 다음 거기서 생명체가 탄생하는 거야. 이 순서 알아나? 근데 잡아라. 원시 대기 성분하고 지금의 대기 성분은 좀 틀려. 봐봐. 원시 대기는 제일 많은 게 CO2였어. 그 다음 질소. 그 다음 뭐 있냐면 수증기, 수소, 메테인, 암모니아가 있었어. 이것들은 전부 다 공통적으로 수소를 갖고 있었고, 자기 자신은 산화돼. 그리고 남을 환원시켜갖고 환원성 물질. 근데 뭐가? 최초의 생명체인 광합성하는 남세균이 출현하면서 이 대기성분이 변하기 시작했어. 뭐냐면 남세균이 출현하면서 광합성을 했단 말이야. 뭘 만들었어? 산소를 만들었다고. 산소를 만들어갖고 대기성분이 변하기 시작해. 뭐? 질소 78, 산소 21, 아르곤 0.4, 이산화탄소 0.04. 이제 산화형 기체로 이렇게 변해서 남세균이 등장하고. 즉 봐라. 옛날에는 이랬대. 야, 이산화탄소가
지금 1기압이거든? 근데 10기압이었대. 지금 100%가 지금 그 중에 78%가 뭐냐 산소고 막 그러잖아. 이거 질소고 그러잖아. 근데 그거의 1000%가 이산화탄소야. 근데 이게 바다가 생성되면서 이것들이 다 녹아버린 거야. 녹고 어디로 가냐? 탄산칼슘으로 대부분 석회성으로 분포하는 거야. 직권에. 보면서 이산화탄소는 이렇게 줄어들었어. 그러다가 질소는 거의 반응성이 낮은 금속이 낮은 기체여가지고 거의 양이 똑같아. 근데 25억 년 전에 뭐가 남성이 등장했어. 그러면서 뭐는 늘어났어? 좀 잘 보자. O2는 늘어난 거야. 이렇게 돼. 봐봐. 옆에 뭐라고 나왔냐? 자, 봐라. 대기 성분의 변화. 지구의 탄생 초기에는 대기 중에는 이산화탄소, 질소, 수증기, 수소, 메테인, 암모니아가 많았는데 이후에 수증기는 비로 내리고 이산화탄소는 바다에 녹아서 감소하였고 광합성 생물이 출현하면서 대기 중에 산소가 증가하면서 현재 질소 78, 산소 21, 아르곤 0.93 이렇게 됐다. 이해됐어? 이렇게 변했다고. 이렇게 변했다고. 그 옆에다 여기다가 저 그래프를 그려놔. 여기다가 그려놔. 그래프를 그려놔. 여기다가. 저 그래프. 위에다 그려도 돼. 위에다 그려도 돼.